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영동 지역도 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 취약해진 자영업자가 늘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액과 개인 사업자 대출액을 합산한 결과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영동 지역 자영업자 역시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이 크게 늘어 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업종별 대출을 구분해 봤더니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이 26.7%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과 부동산업 순이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약 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영동 지방은 지역 경제가 관광산업 중심이어서 업종별 대출 규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특히 고령층,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2019년 말 25.5%에서 올해 1분기 40.9%로 15%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저신용, 저소득층이면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2019년 대비 올해 1분기 62.5%, 이들의 대출 잔액은 65.4%나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2022년 2분기 1.11%에서 올해 1분기 4.51%로 4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최근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에 이자 부담이 커지며 자영업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영동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비 및 추가적인 고용을 감소시켜 영동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원 대책 등을 활용해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간 소비의 최근 둔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 프로그램 그리고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서 그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경우 새출발 기금 등을 활용해 채무를 조정하고 취업, 교육 등 재기를 위한 구조조정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원덕 36.1도를 비롯해 강릉 33.6도, 동해 33.1도, 정선 임계 32.5도, 태백 31.6도였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에 폭염경보, 정선군 평지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지속돼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과 산지에는 모레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개체 증가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소형 모기로 일본뇌염 바이러스와 감염 매개체이며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모두 9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겪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20-30% 정도는 사망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커지면서 제철을 맞은 여름과일 농가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도 출하를 시작한 수박은 부족한 물량 탓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재배농가, 초록잎이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구의 대표 작목인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무게는 평균 10kg 정도인데 일교차가 큰 지역 특성상 식감이 아삭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온도차도 높고 하니까 당도도 높고 내용물이 아삭아삭하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선호를 엄청 하죠. 지난 23일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서 첫 출하식을 가진 9kg 기준 양구 수박의 경매가는 25,000원.
지난해보다 1,000원가량 적게 책정됐습니다. 시중에선 다음 달 말까지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지역 명품관을 통해 판매되는데 소비자 가격은 판매처마다 다릅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내린 장마로 전국 수박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충남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매년 8월에는 휴가철 특수로 수박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8월쯤에 이제 좀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양구와 홍천에서 재배하는 수박 출하량은 올해 14,000톤, 195헥타르 면적에서 155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버스 정규 노선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대중교통이 취약한 노선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는데요. 제주 MBC 이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 시내 버스 전용 차로에 설치된 정류장.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얀색 12인승 버스가 멈춥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한 버스. 그런데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차량 곳곳에 설치된 화면에는 주변 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신호 등 도로 환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에 투입된 자율주행 차량, 탐나 자율차입니다.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인 제주시청에서 서귀포시 일청사까지 운행하는 901번과 제주시청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902번 버스 노선에 평일 하루 4차례씩 운행됩니다. 탐나 자율차는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을 왕복 운행하는데 운행거리만 116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구간입니다. 도내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은 2019년에 공항에서 한 공유 차량 업체 대여 지점까지 처음 운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공항과 중문 관광단지를 잇는 셔틀버스가 운행됐고 이번에 정규버스 노선으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2019년부터 누적된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9,500시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정류장 중간중간에 서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좀 보완을 해서 노선을 좀 확대하고 그 자율주행 기술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어쨌든 평화로 고속화 구간부터 도심의 다양한 어떤 구간까지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좀 보강했습니다. 탐나 자율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탑승이 제한되며 어린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 요금은 기존 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서 위급 상황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변수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탐나 자율차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탑승률 등을 분석해 대중교통 취약 노선과 시간대에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아 이번 주말에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강릉 주문진해변 일원에서는 내일과 모레 8월 3일과 4일 맨손 조개잡이 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리고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정선에서는 2024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펼쳐집니다. 또 같은 기간 태백 도심 곳곳에서는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열려 선선 워터나이트와 쿨시네마 등이 열립니다. 동해시 한섬 천곡항에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한섬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법원 결정에 따라 운행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주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관련 속초시의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속초아이 사업 진행 당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업체에 이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고
업체는 즉각 법원에 속초시에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50대 남성은 아파트 뒤편에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삼척항 동쪽 10km 해상에서 길이 7.1m, 무게 3톤가량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해경은 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고 불법 도구로 포획한 흔적도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습니다. 죽은 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7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한미의회 청소년 교류 방한단이 오늘 강릉시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사무처와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한미의회 청소년 교류 사업은 1984년 시작돼 지금까지 790명이 상호 교환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 방한단은 강릉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국회 방문, 외교부와 통일부 방문, 남북 출입국 사무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이사부 독도 기념관 개관 기념 실감 미디어 특별 공연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광장에서 독도 시간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척주 동해비와 미수 허목선생, 이사부 장군 관련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실감 미디어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번 공연은 배우들의 열연과 함께 프로젝터와 조명 효과 등을 활용해 진행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4년도 제2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는 초졸 48명, 중졸 197명, 고졸 1,050명이 지원했습니다. 강릉지구는 하슬라중학교, 춘천지구는 춘천중학교, 원주지구는 평원중학교에서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